돌이켜보면 12월 12일 그날 밤은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 일대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지휘관들이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발포를 했다면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합동수사본부장인 나의 요청을 받은 30단 장성들도 대응군 병력을 동원해 놓았기 때문이다. 장태환 사령관, 정병주 사령관의 예하 지휘관들은 그날 밤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정 총장을 납치해간 합동수사본부 측 반란군을 공격해 총장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직속 상관의 명령이었다. 상관의 명령을 받은 부하가 취할 태도는 한 가지뿐이다. 명령이 가리키는 바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정 총장 연행은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임무 수행인 만큼 사령관의 명령이 있더라도 합동수사본부를 공격하기 위한 병력 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요청을 받고 있었다. 합동수사본부와 30단에 있는 장성들의 요청이었다. 그 급박한 순간 지척에서 육성으로 전달되는 직속 상관의 단호한 명령에 비해 합동수사본부의 설득은 겨우 군용전화선 한 가닥의 의지에 건너오는 간접적인 호소에 불과했다. 결국 예하 지휘관들은 그 순간 정 총장의 연행이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 집행인지 아니면 불법적 납치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당시 군 내부에는 김재규가 자랑삼아 박 대통령을 시해할 때 정승화 총장을 데리고 있었다고 자백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고위 지휘관들은 물론 일반 장교들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그 얘기를 화제 삼아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이후 사건 전모가 발표되었지만 정 총장의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과 불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정 총장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수사가 진행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장태환 사령관으로부터 30단과 합동수사본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경사의 전차장, 전차 운전병들은 출동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수경사의 장교 450명 가운데 장태환 사령관의 집합 명령에 따른 장교는 겨우 60명에 불과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예하 지휘관들의 항명이었다. 훗날 정 총장 측에서는 장태환 사령관과 정병주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지휘관들이 하나회 장교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수경사의 처장급, 여단장급 지휘관 37명 가운데 하나회는 단 3명뿐이었다. 앞서 말했지만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한 신윤희 중령은 물론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중령도 하나회가 아니었다. 12.12 당시까지 육군의 인사는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 정승화 참모총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회 회장이었던 나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는 없었다. 수도경비사령부 전차대대장은 직속 상관인 장태환 사령관이 죽인다 살린다면서 몰아대니까 할 수 없이 전차를 몰고 나왔던 것인데 합동수사본부 측은 그 전차들이 정말로 발포하러 나온 줄 알고 대응군을 출동시켰던 것이다. 자칫 국군 간에 대규모 충돌을 빚어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모면하게 한 공로, 김재규와 정승화의 내란 기도를 좌절시킨 공로는 전적으로 그 젊은 지휘관들의 지혜로운 판단 덕분이었다. 그들에게는 직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일이 소이였다면 승복하기 어려운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면서라도 군과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대의였다. 그들의 냉철한 이성과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원하는 애국심이 그들로 하여금 직속 상관들의 비이성적 명령을 감히 거절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 혼돈 속에서 분별없고 비상식적인 상관의 공격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젊은 지휘관들의 이성과 그들이 보여준 단호한 용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냉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고 국군을 구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 한수의 목숨을 걸었던 나를 살려주었다. 나 개인으로서도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은인인 것이다. 국방부로 출동한 박희도 1 공수여단장으로부터 노재현 장관이 국방부를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노 장관은 국방부까지 찾아간 신현학 총리와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권유를 받아들여 최 대통령을 뵙기 위해 함께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약 10분이 지났을 무렵 보안사 위병소로부터 노재현 국방장관께서 보안사 정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보고를 받은 즉시 나는 현관으로 내려갔다. 벌써 저만치 걸어 들어오고 있는 노 장관을 영접해 보안사령관실로 안내했다. 노 장관은 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정 총장 연행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가 받는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었으면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내가 대통령 재가 문서를 앞에 놓고 정 총장 연행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더니 아무런 질문 없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정 총장 연행 이후에 군 수습 방안에 대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바로 문서를 들고 대통령이 계시는 총리공관으로 출발했다. 나는 대통령께는 이미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장관을 수행하지 않았다. 노재현 장관이 총리공관에 도착해 최 대통령 앞에서 재가 문서에 부서를 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신현학 총리가 1996년 7월 1일 특별법 1심 18차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총리공관에 출두를 하자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셨지요. 이에 힐라라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승화 총장 연행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하문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노재현 장관은 최규하 대통령의 이와 같은 하문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가를 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노재현 장관이 이와 같은 건의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주 짤막하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의 건의를 한마디로 하고 한마디에서 즉석에 그러냐 그러고 제가 하고 이런 그것이 아니고 최 대통령도 그때까지의 경위를 또 말씀하시고 또 답변하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말을 무슨 말이 오고 가서 그러고 결재, 간명한 말만 바꾸고 결재됐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불쾌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장시간을 찾지 못했으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에 연락을 더 긴밀히 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경위를 겪어서 재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리님, 그때 당시의 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승화가 이렇게 연행이 되었다.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재가를 하신 것이지요? 예.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 문제를 재가할 때 배석한 사람은 총리 그리고 노재현 장관 두 분뿐 아니셨습니까? 여타의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최강수 실장이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강수 실장이 있었는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장성들이 한 사람도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 문제를 재가할 당시에 총리께서나 최규하 대통령 그리고 노재현 장관은 만일 정승화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대통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증인이 총리 공간에 있는 동안에 총리 공간이 군 병력에 의해서 봉쇄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총리께서 총리 공간을 출입하실 때 경호실 병력에 의해서 또는 여타의 제3자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당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또한 총리께서 총리 공간에 계실 때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신다든지 또는 연락을 하시고자 할 때 제3자가 방해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13일 아침 5시경에 최규하 대통령께서 정승화 연행조사 문제에 대한 재가를 한 것은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독자적 결단에 따라 가지고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태 하에서의 판단을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났더라도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옳은 길이니까 내가 지시해서라도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판단이 옳으니까 그래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총리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당시 재가를 하실 때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요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노재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노 장관은 최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있는 재가 문서를 나한테 인편으로 보내주었다. 아침이 되자 노 장관은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이 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 대통령의 재가와 노재현 국방장관의 담화는 12.6 사건 수사에 종결을 기약해주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어른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49제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5.16 혁명의 그날 처음 배웠던 그 어른과 18년 만에 그렇게 이승에서의 이별을 고할 수 있었다.